자, 이렇게 만들어서 이 하이퍼 파라메타를 세팅을 해줬고요. 그래서 하이퍼 파라메타 확인해 주시고, 하이퍼 파라메타 어떤 걸 쓸지 체크를 해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7.3 해주고요. 하이퍼 파라미터에 그리드를 세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모델을 이제 좀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LR 언더바 그리드 서치 해서 GS로 이름을 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그리드 서치 이렇게 해주고요. 그리드 서치 CV 이렇게 CV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드 서치 CV 우리 위에서 패키지에서 제일 마지막에 그리드 서치 CV라고 해서 만들어 준 게 있죠. 그거를 이제 갖다 쓰는 겁니다. 자, 그리드 서치 CV 해주시고, 그러면 얘가 지금 우리가 우리가 조금 전에 세팅해 준 요 값을 돌려주는 겁니다. 예, 실제로는 여기서 피팅하면 돌아가겠죠. 그래서 여기서 그리드를 세팅을 해주는데 옵션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요걸 해주겠어요. 우리 R 프로그래밍에서도 R을 이용한 데이터 마이닝 할 때도 R에서도 요 기능이 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예. 그래서 그리드 서치 해주시고, 여기 에스티메이터 이렇게 해주시고요. 에스티메이터 값은 LR 언더바 파이프로 세팅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파람 언더바 그리드 값은 우리 LR 언더바 그리드 조금 전에 위에 만들었던 요 값을 갖다 쓰는 겁니다. 요 값을 갖다 쓰고요. 그 다음에 스코링 해주시고요. 얘는 우리 R 스퀘어 값으로 쓰겠습니다. 소문자입니다. R 스퀘어 값으로 쓰고요. 뭐냐면 이 모델에 있어서 정확도 값을 R 스퀘어 값으로 우리가 이 그리드 서치를 실행하면서 얘 값을 찾아서 비교해 주겠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CV 값 해주고요. 얘는 우리가 크로스 밸리디티를 몇 개로 나눠서 할 것이냐 이거죠. 우리가 10개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10개로. 교차 분석은 10개, 데이터를 10개로 나눠서 우리가 10번 해주는 겁니다. 그 이론 시간에 우리가 배웠죠. 그 다음에 CV 값은 10개로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N 언더바 잡스 해주시고, 얘는 -1로 세팅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버블스 해주시고, 얘는 우리가 10으로 해주겠습니다. 버블수라는 건 얘는 뭐냐면, 이거를 세팅하면서 나중에 우리가 이제 여기서는 크게 의미가 없지만, 나중에 우리가 여러 모델들을 비교 분석할 때 모델 하나하나 하면서 그 결과치가 진행되는지를 체크하는 그런 프로세스 진행 사항을 체크해주는 그런 옵션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return 언더바 train 언더바 score, 얘를 훈련하면서 그 훈련한 트레인 스코어 결과값을 저장할 거냐 라고 하는데 true라고 해주셔서 이 결과값이 우리가 저장을 해서 나중에 각각 테스트한 값, CV 값하고 이런 훈련 값들이 저장된 걸 가지고 이 뒤에서 우리가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 파라메타 값이 최적 파라메타 값을 확인해 주기 위해서 이 스코어 값을 저장을 해줍니다. 자, 실행을 해서 그리드 서치를 이렇게 저장을 해주면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모델을 훈련해 보겠습니다. 파이프라인으로 훈련하면 안 되고, 여기 파이프라인을 이용해서 그리드 서치를 이용한 거니까 LR 언더바 여기서 GS로 수정을 해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LR GS로 수정을 해주시고요.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전체적으로 돌아가죠. 그래서 크로스 밸리디티 값은 10개 폴더로 나눠서 움직였고요. 총 25개 캔디데이트, 25개 캔디데이트는 얘가 5개고 얘가 5개입니다. 그죠? 알파 값이 뭐 0.00001,
톨러런스 값이 0.00001, 0.0001, 0.01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총 5개씩 만들어지니까 요 각각을 하나, 둘, 셋, 넷, 5개, 하나, 둘, 셋, 넷, 5개 이런 식으로 해서 총 5 곱하기 5 매트릭스니까 총 25개가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25개가 만들어진데 이 25개 값이 우리가 텐폴드 크로스 밸리디티를 통해서 했기 때문에 토탈 250개가 돌아갔다 이런 말입니다. 그 결과값들이 이렇게 보여지겠죠. 자, 그래서 이 결과값들이 나오는데 그 다음에 우리 요 중요 변수 확인하기 전에 튜닝 결과값을 한번 우리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를 조금 뒤로 밀어주시고 여기서 8.2 해서 검증 곡선으로 우리 튜닝 결과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서 LR _GS 점 해주시고요. 그러면 이 안에서 볼 수 있는 여러 개가 있는데 크로스 밸리디티에 대한 결과값을 보기 위해서 CV _result S 이렇게 해서 이 결과값으로 실행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결과값들이 이렇게 총 250개 아까 전에 돌린 결과값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min ptime 해서 이렇게 어레이 값들로 해서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총 25개가 나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고 요 스플리트 피트 타임 그 다음에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돌릴 때 하나씩 걸린 시간이 나오고요. 평균 시간 나오고 스코어 타임도 나오고 그 다음에 파라메타 알파 값들에 대한 값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세팅이 돼 있죠. 그래서 0.00001부터 해서 여기가 0.00001 그 다음에 0.0001 5개 그 다음에 0.01 5개 그 다음에 0.01 5개 0.1 5개 이렇게 돼서 나오고요. 요거에 대한 마스크 값들이 true, false 값으로 해서 이렇게 세팅이 돼서 나옵니다. 여기가 그 알파 값이고요. 여기가 톨러런스 값이고 지금 보면 이 값들이 다 이렇게 리스트나 이런 값들로 형성이 됐기 때문에 보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죠? 요거를 좀 정리해서 표로 정리해서 보는 방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파라메타 값이 보면 요게 세팅된 값이 총 25개입니다. 그죠? 요거랑 하나씩 세팅된 값들로 해서 총 25개가 돌아가고요. 요 세팅 하나당 10개씩 돌아가는 겁니다. CV, 크로스 밸리디티가 10개씩 돌아가서 총 250개가 돌아간 거고요. 그거에 대한 평균 값들이 총 25개가 요게 하나 10개의 평균값, 10개의 또 평균값 이렇게 해서 쭉 나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분석한 결과를 표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코드로 삽입을 하고요. 우리 분석 결과를 표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내용들을 표로 정리하는 겁니다. 자, 우리 값을 리절트 값으로 우리가 하나 만들고요. 리절트 언더바 df 값으로 하나 만들어 주고 그 다음에 pd. 데이터 프레임으로 만들 거니까 pd. 데이터 프레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우리 lr. _gs 에서 우리 위에 있는 요 값을 불러와야 됩니다. 그래서 cv result 값으로 불러 갖고 와서 result df로 저장을 해 볼게요. 결과 값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항상 확인해 봐야 되죠. 자, 지금 보시면 총 0번부터 해서 25개, 그럼 제일 마지막에는 24번이 되겠죠. 그죠? 이 값들이 순차적으로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요 min ptime어서 이렇게 순서대로 하는 거는 이 위에 우리가 봤던 요겁니다. 제일 먼저 우리 min ptime, 그 다음에 스탠다드 ptime, 요 score time 이렇게 해서 쭉 해서 파라메타 요 값들까지 쭉 저장이 돼서 이렇게 저장이 됐었죠. 아까 전에 보신 것처럼 요 각각을 이렇게 하나하나 열로 저장을 해서 총 25개 열로 이렇게 표로 요 값들을 구분해서 저장을 한 겁니다. 훨씬 더 보기 좋죠. 이렇게 보는 것보다는 이걸로 보는 게 보기가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저장을 했으면 이 중에서 우리가 필요 없는 것들을 제거해주고 그 전에 우리 우선순위를 먼저 정해 볼게요. 그래서 가장 그 값이 높은 걸 정해 봅시다. 그래서 result df 값으로 저장을 하고 우리 위에 있는 값을 받아서 점 우리가 sort underbar values 해주시고요. 기준점을 삼아 볼게요. 기준점은 뭘로 할 거냐면 우리 rank underbar test underbar score라는 값이 있습니다. 이 값들을 이 테스트 스코어 값을 랭크를 매긴 거예요. 그래서 1, 2, 3, 4, 5, 6, 7, 8에서 총 1순위부터 25순위까지 나눠지겠죠. 이거 한번 결과값을 한번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자, 실행을 해보면 우선순위가 바뀌어 있죠. 그래서 13번이 제일 값이 높은 걸로 나오네요. 그죠? 13번째, 그 다음에 8번째, 7번째 요 값들이 쭉 나오고요. 그때 파라메타 값은 레귤레이션 알파 값이 0.001일 때, 그 다음에 톨러런스 값이 0.0일 때 민 테스트 스코어 값이 가장 높게 나올 겁니다. 근데 이 테스트 스코어 값이 여러 개 값들이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평균 낸 값이 있습니다. 그게 민 테스트 스코어 값인데 이 값을 한번 정리를 해보고 필요 없는, 이 너무 많은 것들이 다 나와 있는데 필요 없는 것들은 제거를 해주고 우리가 중요하게 보고 싶은 것만 골라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result underbar df 값으로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요 값들을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파람 요 값들을 가지고 오고요. 두 번째, 그 다음에 랭크 언더바 테스트 언더바 스코어 값을 갖고 오고요. 그 다음에 민 언더바 테스트 언더바 스코어 값,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스탠다드 언더바 테스트 언더바 스코어 값으로 갖고 오겠습니다. 얘는 뭐 보기만 할 거니까 따로 저장하지 않고 실행만 시켜 볼게요. 네, 보니까 여기 오타가 났네요. 스코어라고 해주시고 그 다음에 앞뒤로 괄호 하나씩만 더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빠졌네요. 자, 그래서 실시를 해보면 전체적으로 요 값들이 쭉 나오죠. 그래서 13번이 제일 파라메타 값이 제일 높은 값을 갖고 있고요. 랭킹 스코어가 1이죠. 1번 제일 높은 값입니다. 그래서 테스트 스코어 값 10개를 평균 낸 테스트 스코어 값이 0.856까지 R스퀘어 값입니다. R스퀘어 값이 0.815까지 올라갔죠. 그때 값이 0.001이고 톨러런스 값은 0.01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 알파 값들하고 이 값들이 쭉 해서 우선순위가 쭉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값을 우리가 제일 우선순위 값으로 보고 우리가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결과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방법으로 이거를 우리가 그래프로 찍어보면 좋겠죠. 그죠? 우리 보면은 R 프로그래밍에서도 R에서도 우리가 이거를 그래프로 찍어 봤습니다. 여기서는 좀 복잡한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결과를 여러 정리해 주고요. 그래프로 튜닝 결과를 그래프로 한번 찍어 보는 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튜닝 결과를 그래프로 찍어 볼 텐데 조금 좀 복잡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우리 연습을 하는데 혹시 치는 과정에서 에러가 나거나 아니면은 조금 어렵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으시면 그냥 우리 소스 코드를 그냥 카피해서 쓰셔도 무방합니다. 일단 제가 그래도 우리 연습하는 겸 해서 한번 쳐보도록 할게요. 좀 복잡하고 길게 돼 있습니다. 여기 있는 값들을 우리가 찾아서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튜닝 결과를 그래프로 그려보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여기 받은 요 결과 값들을 우리가 판다스 데이터베이스 형식으로 저장했는데요. 실제로 그래프를 그릴 때는 이 값들을 갖다가 쓸 수 없기 때문에 다시
불러와서 저장을 해 보겠습니다. result 값으로 그냥 저장을 할게요. result 해주고요. lr 언더바 gs cv 언더바 우리 result 값을 갖다가 쓰겠습니다. 자, 그러면 result 값이 이렇게 우리가 아까 전에 봤던 요 값으로 들어오죠. 그 다음에 우리 min 그 중에서 min 언더바 트레이닝 값으로 해서 값을 저장을 할게요. 이거는 우리 result 값 중에서 우리 min 언더바 트레이닝 언더바 스코어 값이 있습니다. 이 값으로 갖다 쓰겠습니다. 자, 확인을 해 볼게요.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해 보면 여기 요 값들 중에서 요 값이 아니고 위에 보면은 이 값입니다. 이 값들 중에서 여기 있는 값들 중에서 표로 정리해서 확인하는 방법, 지금 우리는 요거를 그래프로 정리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트레이닝 스코어랑 테스트 스코어랑 비교해서 그래프를 그려야 되기 때문에 트레이닝 스코어를 먼저 한번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min 언더바 테스트는 테스트 스코어를 갖고 해보겠습니다. result 값을 가지고 해주고요. min 언더바 테스트 언더바 스코어 값으로 처리해 볼게요. 그리고 우리 테스트 값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스코어 min s가 들어가 있네요. min 테스트 스코어 값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죠? 이거를 동시에 보고 싶으면 프린트해서 프린트 min 트레이닝, 그 다음에 프린트 min 테스트 이렇게 해서 보시면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해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비교해 가면서 볼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우리가 확인할 때 이 결과 값들을 이렇게 우리가 코딩하면서 하나씩 보시면서 출력하는 게 필요합니다. 연습할 때는요. 자, 요 값들을 우리가 봤고요. 그 다음에 우리 마스크라는 게 있습니다. 마스크 해가지고 얘를 우리가 기본적으로 빈 걸로 처음에 들어가겠습니다. 자, 빈 걸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우리 여기서 봤던 여기 보면 우리가 마스크 값들이 있거든요. 예, 요 마스크, 지금 네, 여기 보면 우리 요거 마스크 값들이 있습니다. 여기 true, false 값들이 있는데 요 값들을 우리가 여기 있는 세팅한 요 값들에 따라서 파라메타 값에 따라서 조정을 좀 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마스크 값을 일단 빈 걸로 두고요. 그 다음에 마스크 네임 해주고요. 새로운 변수를 하나 만들어주고 리스트 그 다음에 lr 언더바 gs 점 베스트 언더바 파람 언더바 점 키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한번 마스크 네임이 어떤 값들이 들어오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두 개 값들, 베스트 파라메타 값들 중에서 우리가 쓰는 파라메타 값들이 요 두 개가 이렇게 값이 들어오겠죠. 그리고 요거에 따른 값이 0.0, 0.0, 5개씩 들어가 있습니다. 요거를 지금 이제 계속 돌려서 확인을 해보는 겁니다. 자, 우리가 for 구문을 이용해서 p 언더바 k 하고 p 언더바 v라는 값으로 하나 만들어 주고요. in 해주고요. lr 언더바 베스트 파람 gs 점 베스트 언더바 파람스 해주고요. 언더바 점 요번에는 아이템스라는 걸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이템스 값으로 갖고 오고요. 참,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할게요. 그 다음에 이 값을 갖고 오는 게 p 언더바 k 값 우리가 프린트 해서 우리가 해봐야 되겠죠. p 언더바 k 그 다음에 프린트 p 언더바 v 이 값들이 어떤 값들이 들어오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아이템 값들이 들어오는데 여기서 우리가 0.0이라고 0.00이라고 0.0이라고 우리가 여기서 보면 베스트 파람이 요거였죠. 요거 제일 위에 요 값들입니다.
요 값들을 이렇게 잘라서 우리가 갖다가 써서 이제 찍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베스트 파라메타 값들을 먼저 세팅해 주겠습니다. 자, 확인을 했죠? 그러면 요거는 확인한 거는 지워주시고, 여기서 masks.append 해주고요. append는 값들을 계속 누적해서 적어줄 때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list, 그 다음에 result 값들 중에서 우리 파람 언더바 해주시고요. 그거를 우리가 플러스 p 언더바 k로 붙여주고, 그 다음에 거기에 나온 데이터 값들을 우리가 p 언더바 v로 연결을 해주겠습니다. 자, 다음에 우리가 마스크를 한번 확인해 보면 어떻게 값들이 들어와 있는지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해서 이 값들을 가지고 펄스 투로 펄스 투로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값들이 세팅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값들은 이 값들을 가지고 여기 있는 값들을 가지고 이 값들을 골라내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파람스를 하나 더 세팅해 주겠습니다. lr 언더바 gs 파람 언더바 그리드. 이렇게 해서 우리 파람스 마스크는 마스크는 이제 지워주고, 확인했으면 지워주셔도 되고요. 파람이 어떻게 그 다음에 결과 값들이 나오는지 이렇게 보면 우리가 봤던 파라메타 값들을 쭉 해서 또 도출해 줍니다. 그 다음에 이 값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화면에다 찍어 보겠습니다. 피겨 해주고요. AX 값 해갖고 처리해 주고요. 우리가 플랫에서 sub 플롯 해주고, 그 다음에 1 해주고, len 얘는 파람스 값으로 세팅을 해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share x 해서 share x 값은 우리가 none으로 처리해 줄게요. 왜냐면은 공용해 주지 않고요. share y 값은 우리 값을 공유해서 쓰겠습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나중에 그림으로 찍어 보면서 설명을 또 드릴게요. 네. 그 다음에 figure 사이즈 값은 우리 전체 크기를 하니까 15하고 5 정도 길게 보여줘야 되니까 15하고 5로 이렇게 해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직 우리가 나오지는 않았는데 전체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화면에 나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두 개가 만들어졌죠? 왜냐하면 우리가 세팅 값이 두 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파라메터 값이 두 개니까 이쪽에 알파 값하고 이쪽에 톨러런스 값으로 해서 찍어주고요. 아까 전에 X축은 공용으로 안 쓰는데 Y축은 우리 공용으로 쓴다 그랬죠? Y축은 우리 여기 보시면 all 같이 나눠 쓰겠다. 그래서 왜냐면은 우리가 이 사이즈 값들을 우리가 써야 되기 때문에 Y 값은 여기만 표시가 되고 여기는 똑같이 우리가 표시를 안 하고 쓰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이 값들을 이제 화면에다가 찍어줘야 되니까 찍어주는 거를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우리 한번 타이틀을 한번 붙여볼게요. figure.subtitle 해주시고 여기서 우리 요 전체 그림을 우리가 validation curve라고 해서 표시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X축, Y축에 대한 우리 텍스트 값을 세팅을 해주겠습니다. X축 값의 크기, 그 다음에 Y축 값, 그 다음에 왼쪽에 있는 거를 R 스퀘어 값으로, 우리가 R 스퀘어 값이니까 R 스퀘어 값으로 세팅을 해줄게요. 자, 그러면 여기 sub이 아니고 P입니다. subtitle.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해보시면 여기 R 스퀘어로 해서 이렇게 값들이 나와 있죠. 그러면 이제 여기하고 여기에다가 우리가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값들을 우리가 한번 여기 나와 있는 파라메타 이 스코어 값들을 우리가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